이것들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업권마다 특성이 있고 재고자산도 재고자산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과거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면은 이런 것들은 좀 안정성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선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모두 다 안 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리스크는 큰 건 맞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았던 건 무엇인지 데이터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오히려 풀로 하고 그것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담보로서 인정되는 것들을 확대할 수 있지 않나. 무조건적으로 지금 어려우니까 담보대출을 무조건 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동산담보 중에서 이 중에서 안정성이 좀 더 높은 것들을 선별적으로 해서 먼저 시행해보고 또 트랙 레코드를 쌓아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어보자 라는 거예요. 예컨대 보험업에 가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레퍼런스 레이트는요,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기준금리 하는 기준금리 아니에요. 대출이 기준이 되는 금리예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 산정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들마다, 기업들마다 다르겠죠. 왜요? 이거는 뭐예요? 스프레드는 왜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할, 리스크 프리미엄이 당연히 붙어야 되겠죠. 그럼 리스크 프리미엄을 계산을 할 때, 스프레드를 계산할 때 뭘 계산하냐면 이거를 봐요. 이 L은 expected loss예요. 기대값이에요, 기대값. 이 대출건, 건 바이 건으로 봤었을 때 이것들이 어느 정도 손실을 발생시킬 것인가, 이거를 계산하는 거죠. 이거는 모두 다 해요. 모두 다. 이거는 신용보증기금도 하고 기술보증기금도 하고 은행도 하고 그냥 막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합니다. 뭐 여기다가 절차가 플러스 알파로 더 붙는 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뭐 개념상만 이해하면 되니까 그거는 뭐 필요 없는 얘기라고 보고요. 이걸 볼게요. EAD가 뭐냐면은 Exposure at Default. 이게 뭐냐면은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는,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에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는가, 이거는 이제 금액으로 하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게 100억이 있어요. 무위험 자산이 예를 들어서 20억이고 위험 자산이 예를 들어서 80억이다. 여기서는 내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100억이지만 실제로 여기 EAD는 디폴트에 노출된 돈이 얼마냐면 8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80억이 대상이 되는 애들이 얼마만큼 부도가 나느냐, 부도 확률이 얼마 되냐, 이건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로스 기븐 디폴트 같은 경우는, 기분은 조건부예요, 조건부. 디폴트가 발생했을 때 손실 확률은, 손실 비율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대출을 하고 나서 완벽하게 돈을,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 돈을 완벽하게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개별 사안들마다 히스토리를 봤었을 때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40% 건졌다. 그러면 여기 로스 기븐 디폴트는 얼마입니까? 회수율이 40%다. 회수 못하는 비율은 60%. 못 받는 거죠. 그거예요. 그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이해를 결정할 때 이게 결정되는 게 맞지만,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뭐 은행이든 보험업이든 뭐 자산운용이든 뭐든 간에 결국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뭐 모르잖아요. 뭐 뇌피셜로 내릴 것도 아니고. 그럼 뭘 보느냐? 과거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봐요. 물론 과거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미래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과거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추정. 근데 아직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대출을 해줘가지고 데이터를 쌓은 경험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은 뭐 CPA 공부를 하면은 그 데이터를 아나요? 모르지. 아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이 데이터가 아니라 일부 이제 좀 더 명료하게 볼러틸리티가 낮은 부분 중에서 데이터가 쌓이면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는 좀 더 적극적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그냥 쏙 빼먹고 무슨 얘기만 한다? 그냥 이거 무조건 해라. 하면 된다. 잘 된다. 그리고 법을 다 바꿔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법을 바꿔라. 이거는 뭐 소상공인들이 힘드니까 우리 여기 치킨집 아줌마가 냉장고 담보 대출하게 해줘라. 이거잖아요, 지금. 에? 그 아줌마가 지금 그거를 대출을 알아봤겠어요, 그거를? 네? 그거마다 다 IoT를 붙여가지고 관리를 해라? 아줌마 폐업하고 도망가 모자라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지금 제가 읽어보세요, 이거. 금융부분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금융지원, 혁신금융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규정을 다 지켜가지고 이 아줌마들한테 동산담보대출을 다 해주고 나면은 적법 절차를 지켰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책임을 문책을 하지 않겠다? 아, 그래, 문책을 안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 아줌마가 돈을 안 갚았어.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되죠? 정부에서 매가줍니까? 아, 물론 나중에 매가주긴 하겠죠. 상각해야 되겠죠. 상각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산업은행 어떻게 써요? 상각 다 하고 나서.
출자 전환을 하든가 뎁트 에쿼티 스왑을 하든가 부채를 갖다가 자본으로 바꾸거나 자본 확충해야 되잖아요. 맞죠? 자본 확충하면 또 뭐라고 하겠어요? 금융공공기관들 방망경영 극에 달해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민간회사는요? 민간 어떻게 해요? 얘들 미쳤다, 고객 돈 받아가지고 미친 짓 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면책해준다? 면책은 하게 되겠지. 근데 이게 진정한 의미의 면책일까? 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개념을 쏙 빼고 리스크 리턴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 스킴이 필요한 건 인식하겠으나 이거는 아직 시기상조다, 데이터를 더 쌓아야만 한다 라는 입장이에요.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 자신 없어가지고 유보적으로 입장을 선회한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니 마치 그러면 코로나 터지니까 백신 비스무리한 게 나왔는데 그냥 막 써라 이거 하고 마찬가지잖아요. 돈은 그냥 막 써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쨌든 어느 금융기관, 그러니까 정책금융기관이든 민간이든 할 거 없이 이게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이 돼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모든 금융기관,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 지금 대출이 폭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부산은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있고 서울이면 서울도 있고요. 신용보증재단 중앙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역할이 이렇게 구분돼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신보기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 지역보증재단을 이용하게 됩니다. 지역보증재단에 보면은 여러 금융기관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자기 자본을 만들고,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그 보증을 통해 가지고 보증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왜냐면 즉각적으로 자금을 지원 안 해도 되니까 레버리지를 크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하루에 많이 해보면 대출 실행을 한 3건 정도 했대요. 대출 금액은 기업들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금액은 좀 낮은 편이에요. 보통 한 2천만 원, 많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5천만 원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보증이나 대출 포트폴리오 운영상에서 봤었을 때 분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작은 금액만 보증을 서줍니다. 그것도 리스크 관리의 하나예요. 근데 그게 지금 하루에 몇 건 되는지 아세요? 작게 20건, 많게는 그 이상. 엄청나게 많이 지금 보증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보세요. 지금 4월달까지만 해도 2월달에 신청했던 사람도 못 받았어요, 돈을. 그만큼 돈이 많이 필요한 상태예요. 근데 그 보증은요, 무한합니까? 보증도 안 무한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동산까지 땡겨와라고 얘기하겠죠. 왜냐면 그리고 보증 얘기는 우리가 이미 많이 했잖아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럼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4월 8일 날 금융위원장이 나와가지고 금융부분 면책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 이 얘기하고 연결이 될 거라는 거죠. 이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그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하고 나서 발표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거 없어요. 아마 기억은 여러분들 못 하시겠지만 저는 기억하거든요. 똑같아요. 달라진 거 없어요.